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국제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을까 알아보니까 1년 중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하는데 더 적합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하네요. 척박한 땅에도 봄이 오면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도 이 자유를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 장애인 가족이 있는데요. 잠시 뒤 오늘 일부 특별기획 우리 엄마는 탈북 장애인 코너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4월 2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우리 엄마는 탈북 장애인. 맞습니다. 엄마가 탈북 장애인이세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북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로도 일하고 있는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맹효심 학생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맹혜심입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해 2024년 5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맹효심 씨가 연설을 했답니다. 어떤 연설인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My mission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in North Korea. Over the years, North Korea has said writings about disabilities. In 2003, it enacted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y say, quote, the state respects the personality of disabled people and guarantees their social and political rights, freedom and interest in the same way as healthy citizens, unquote. 야, 우선 뭐 영어를 아주 잘하네요. 발음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하하. 근데 이제 우리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한 건지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제가 주제는 북한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그리고 장애자의 날도 북한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호법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제네바에서 있었던 어떤 회의에 참여했던 거죠? 인권 행사였습니다. 국제 무대여가지고 다른 각각 나라들의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댔습니다. 근데 우리 맹효심 학생은 여기 어떻게 초청됐어요? 저도 인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몇 살 때 한국에 왔죠? 제가 17살 때 왔습니다. 17살 때까지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 북한에서 영어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영어를 또 배웠댔거든요.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영국식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북한 학생들 전부 다 영어를 배워요? 네, 체제에 들어가 있어서 영어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안 배웠었는데. 네, 그렇게 맞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누구누구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같이 왔죠? 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같이 세 세 명이 명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님 한 분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내려온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제 3국을 통해서 왔는데요. 일단 먼저 중국을 거쳐서. 중국 거쳐서. 네, 베트남을 거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어머니, 중국으로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이 해산시였거든요. 그게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서 또 중국으로 도착을 한 거였죠. 어머니가 어떤 장애를 갖고 계세요? 지체 장애가 있으셔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런 장애를 갖게 되신 거예요? 태어나서 9개월 만에 서음압이라는 병을 아이고.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9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을 업고 그리고 강을 건넜다. 네. 굉장히 떨렸었겠어요 그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이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웠던 것 그죠,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왔는데 네.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때 생각하면은 다시 막 탈북을 할 엄두가 못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시고 한 덕분에 지금 저희가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북한 관련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맹효심 학생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관련 전문가 한번 연결합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박민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우리 맹효심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에도 장애인 날이 있긴 있다고요? 네, 북한에서는 매년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2003년 6월 18일에 장애자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같은 날로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 제정. 북한에는 네.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북한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5%입니다. 네. 지체 장애가 전체 인구의 2.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서인데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세계 평균적으로 장애 인구가 전체의 16% 정도고 미국이 25%, EU가 27% 정도인데요. 네. 북한 장애 비율이 낮은 것은 장애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가 또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서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 인정을 협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또 그 북한은 사고나 부상, 영양실조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표한 바에 최소 5배 이상 정도 높은 비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이면 한 25%가량 그렇게 된다. 그죠? 예, 한 30%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03년에 장애인 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법조항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보조기구를 갖춰주고 이제 사회는 그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사실 뭐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대응하는 어떤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제기하니까 우리도 이런 법 있어. 뭐 이 정도로 만들었다. 예, 이제 이 날이 제정된 것이 2003년 6월 18일인데 요 제정의 2달 전인 2003년 4월 16일에 예. 그 지금의 유엔 인권 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결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을 하다 보니 이제 북한 당국이 이를 의식해서 급하게 이제 이 법과 이 기념일을 같이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법 있고 우리도 기념일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갔을 때 보여주는 시설 외에는 베리어 프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뭐 휠체어나 의수족이나 안경 보청기 같은 개인적인 기초 보조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분들은 특히 중증 장애인이시면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시고 그냥 집에서만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동권 보장인데 그 이동권을 보장할 만한 뭐 특수 차량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특수 차량 같은 거는 이제 그 본보기식으로 몇 개 이렇게 차량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이용해봤다고 하는 그 증언자를 매우 찾기가 어렵고 2017년에 그 평양에 방문한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이 이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혹시 서로 장애인에 대해서 뭐 차별적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은 장애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부정적인 상태라서 네. 언어 폭력의 거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불구라거나 귀머거리, 꼽새, 병신, 난쟁이 이제 이런 비하의 표현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네. 이것을 딱히 교정해야 한다거나 하는 인식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네. 이제 절대 그런 말을 안 쓰고 장애우, 장애인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또 나머지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 정상, 비정상 그랬지만 지금은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다 그 의식을 좀 계몽시켰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군요. 네, 우선 이거는 북한 당국의 의지 자체가 사실 없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북한 당국 자체가 그 외소증과 같은 중증 장애인은 강제 이주를 시키고 집단 격리를 또 하고요. 하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강제 불임 수술도 상당히 많이 자행을 해왔습니다. 와, 예. 이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국제사회가 지적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덜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아예 이 격리와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민간의 인식을 지적하기에는 사실 앞에 그 선결 조건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 이주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중증 장애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바로 이제 그 사망하도록 조치를 아이고. 취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상당히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어머님이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데 함께 탈북한 우리 맹효심 학생이 와 있는데 혹시 박 교수님 북한의 실상과 관련해서 우리 맹효심 학생한테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 네.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상위군인이라고 하는 영해군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네. 이제 그 영해군인을 나라가 책임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10대 후반의 이 청년 여성들에게 영해군인한테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맹효신 선생님도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네, 진짜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영화. 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길 바라는 거죠. 정부는 그렇게 계몽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예요? 군인이었는 남자가 갑자기 그렇게 다쳐가지고, 다쳐서. 네,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자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우리나라가 엄청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능하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거죠. 많이 결혼을 해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죠. 박 교수님 실제 그렇답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한 영상을 봤는데요. 네. 중령급의 안전부 간부가 전신마비인 영해군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며느리한테 큰절을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간부 자녀조차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받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네.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런 영상에서도 드러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란 사회가 모든 주민에 대한 인권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장애인 인권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면 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표면적으로나마 그렇죠. 계속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적하고 우리 맹효심 학생 같은 이런 활동이 계속 있어야죠. 네,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박민주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우리 엄마는 탈북장애인 듣고 계십니다. 지금 12시 24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또 날씨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어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절기 고구인 오늘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대기질도 청정하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4도, 대전과 춘천, 전주 25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날이 흐린 영남 지역은 경주 17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동이 심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과 숭례문 주변 각각 집회가 있어서 교통통제입니다. 가변차로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용비교 4차로에선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작업 여파가 더해지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염창나들목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여의 하류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6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강촌과 설악에서 더디느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쪽으로 흥천 2포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우리 엄마는 탈북장애인. 지금 스튜디오에는 따님 맹효심 씨 나와 계시고요. 자, 이제 맹효심 씨 어머니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는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계기로 이 북한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됐어요? 저희 딸이 다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북한에서 저희 이 매점에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팔 부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팔 부러진 거 가지고 법원에다 제기했는데 예. 그 때린 사람들이 돈을 거여가지고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예. 너 스스로 넘어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는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예. 저희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판결이 거꾸로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네네. 예. 북한에서 지금 지체장애가 있어서 못 걸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네네. 북한에서는 무슨 어디 직장에 다니시지도 못했어요? 저는 직장에 못 다녔어요. 그냥 집에만 계셨죠? 네네. 남편은 어떤 일을 하셨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이렇게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중국 거쳐서 여러 나라 거쳐서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남편분은 어떤 일 하십니까? 저희 지금 서울 도시철도 그린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환경미화 일하신다. 네네. 한국을 오기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죠. 네, 남편분도 좋아하시고 그죠? 그죠.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한국에 온 게? 자유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해야 될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장애인이니까 예. 장애인 차별이 없고 장애인 혜택이 너무 많고 이런 제도도 있었네. 이거 나 막 신기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북한에서는 어떤 차별을 당하셨어요?
장애인이라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는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장애인이란 말 안 하거든요. 불구, 병신. 그래도 조금 전달해주는 말이 불구예요. 그리고 그저 쉽게 말하길 그저 눈 못 보는 사람이면 저거는 눈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동어리라 하고 저처럼 지체장애는 쩔룩발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부르는 것부터가 그렇고 네네. 아주 멸칭을 부르서 쓴다 이 말이고. 그렇죠. 저희 딸 보고도 이름이 있는데도 저 병신 내지 딸 아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딸이 아마 북한에 있을 때 많이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좀 가고 싶어도 뭐 무슨 뭐 차량 제공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참.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은 부모가 잘못 살면 그저 인차 죽어야 되고 예. 부모가 그래도 좀 괜찮다 하면 부모들은 내 살 때까지 내가 살아라 이런 정도예요. 참. 휠체어는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네, 저희 집이 촌이다. 그래도 양강도 해산시 하면 그래도 집탈시에서 살았는데 저는 휠체어 못 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학원 정형외과랑 가보긴 가봤는데 병원에도 휠체어 없었어요. 병원에도 휠체어도 없다. 네, 병원에도 저 학원 정형외과랑 병원이랑 다녔거든요. 알겠어요. 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오니까 그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구만 이런 것도 있구나 놀랍다 그랬는데 제일 놀라웠던 게 어떤 겁니까? 장애인 저 지체장애 저 북한에 있을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예. 그냥 그저 마을에서만 잠깐 그저 다닐 뿐이고 어디도 다니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저 지금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네. 거기 또 그렇고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어머님께서도 여기 한국에 와서는 직장에 다니신다고요? 직장 다니다가 지금 조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다. 잠깐 다니시던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어요? 또 양천구청에도 다녔고 한국전력공사에도 다녔고 한국화물질관리업체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이고. 운전하고 직장에 나가고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들었고요. 네네. 뭐 지금 여기 따님 저랑 스튜디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님하고 얘기 좀 나누시죠. 엄마하고 얘기 좀 하세요. 아침에도 밥 먹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하지? 그래도. 네. 지금 정관영의 시사본부 엄마 이게 생방송이라서 되게 떨리거든. 근데 엄마 시험은 잘 봤어? 시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했으니까 시험 잘 보고 왔어. 잘했네 그래도. 시험이요? 무슨 시험? 저희 엄마가 평생교육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보고 온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북한에 있을 땐 대학에 못 다니셨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네. 오늘 시험 무슨 과목 보셨어요? 사회복지 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노년학 이렇게 세 과목 하고 왔어요. 뭐 잘 학점 잘 받을 것 같아요? 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따님 자랑 좀 해보세요. 저희 딸은 저희 여기 와서 뭐 각자가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진짜 딸한테 여기에 와서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도 그래 저도 그래 다 자기가 각자가 노력하는데 딸은 부모 도움이 없이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정말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따님은 엄마 자랑하신다면?
저희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다 도전하는 모습 되게 멋있어요. 지금도 대학 다닌 것도 그렇고 그렇죠. 엄마가 스스로 컴퓨터 자격증 4개나 스스로 땄어요. 다. 컴퓨터 자격증 4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면서 나도 좀 엄마를 좀 따라 배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머니, 네. 조금 아까 어머니가 따님한테 네. 뭐든지 우리 도움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다 이 자리에 왔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 들으면서 따님이 울어요. 엄마 아빠 도와준 적 어떻든 뭐 부모로서 여기 생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딸한테 이렇게 해라 부모로서 할 조언을 줄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네, 저희가 딸한테 제가 오히려 딸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좀 지도해 줄래야 지도할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네 맞아요. 예,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아주 아무튼 세 분 다 건강하시고 어머니. 네네. 예, 이제 남편분하고 따님하고 어머니 세 분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머님하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눈물까지 흘렸는데 잠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국정원에서 조사도 좀 받으셨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으셨어요? 일단은 조사를 많이 받긴 했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정보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당이신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진짜 너무 잘 아시니까. 아니, 북한 관련 정보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약간 너무 잘하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뭐지? 너무 잘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집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맞나요? 하는 것도 그렇고. 국내까지 알아요? 와 깜짝 놀랐다니까. 이 정도면 진짜 와 정보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 그 직원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에 있을 때는 아침 6시부터인가 7시부터 그 사이에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그러면은 너무 되게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고 그 노래 들으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진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국정원 있을 때 그 3개월이 저희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원까지 합해서 3개월이에요? 아니요. 하나월도 3개월 총 6개월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만 3개월, 네. 하나원에서 3개월. 맞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서는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은 또 다양한 그 교통 같은 것도 배우고 왜냐면은 뭐 교통카드 사는 것도 있고 지하철 타는 거 모든 게 이런 게 은행 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공부들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원 3개월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 어중절하죠? 맞습니다. 그때 보면 잘할 것 같았는데 또 나와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배워가면서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재미있게 적응하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솔직히 지하철 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로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놀다가 그 급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행 타고 왔는데 여의도를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는 게 되게 어려웠댔어요. 아직도 어렵네요. 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지하철이 깨끗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좋거든요. 특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원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은 한국의 교육 체제가 궁금해서 1년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막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년을 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1년만 다니고. 편입식으로 들어갔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나 북한에서 온 누구야 하니까 어떤 반응이던가요? 와,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모든 게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뭘 제일 친구들이. 궁금해 하던가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중요하게 기본 되게 이 질문이 많았는데 뭐 북한에도 뭐 핸드폰이 있어 이런 질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핸드폰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기능으로 뭐 검색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거는 좀 제한 그런 거는 안 없습니다. 되죠.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전공은 국어국문학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라고 그랬고 네. 졸업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 네,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아. 가르치는 어학당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학교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어학당에서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거 왜 특별히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영어를 무료로 배우게 됐거든요. 많은 외국인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쳤는데 그거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한번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좋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외동딸 시집 가면 엄마 아빠는 외로워서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데리러 왔거든요. 네, 저도 이제는 성인이 되고 하니까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강아지가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막 되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아지 고양이 키워요? 키우긴 한데 우리 한국처럼 병원 같은 것도 없어요. 저희는 아프면 병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강아지 옷도 있고. 동물병원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죠. 저는 한국에 와서 강아지 밥이 있다는 자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료. 네, 맞아요. 강아지 사료가 그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먹던 밥 남으면 준다.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애완견들 키우는 이런 문화가 아니죠? 잘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마당에서 키우는 네. 우리 농촌에서 키우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북한 장애인 인권운동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우리 조금 아까도 확인했어요. 전문가분한테도 들었고 어머님한테도 들었고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대접이나 처우 지원이 없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리고 오히려 막 멸칭도 쓰고 막 그런다. 네. 아까 어머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맹현심 학생도 북한에서 주변에서들 뭐라고들 부른다고요? 무슨 딸?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서 뭐 병신이나 불구나 이런 비속어를 쓰면서 그 집 딸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죠. 그죠. 아직도 그 단어는 저한테 좀 그죠. 가슴 응어리가 아프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북한에 비하면 정말 장애인의 천국이다. 천국이죠, 진짜.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하고 그런 네. 현장 가보셨어요? 네. 올 때도 여기 국회의사당 여기에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시는 예.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인권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인분들도 시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그죠. 북한에는 시위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권리가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면서 권리를 가졌는데 누릴 수 없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한국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게 네. 되게 놀라웠습니다. 한국 이처럼 그 장애인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더 해달라고 시위까지 해?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도 또 변화된 아직도 멀었으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은 북한에 비교하면 네. 아직도 그래서 북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했는지. 저는 활동 시작한 지는 거의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북한 장애인 인권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 소속이에요? 네, FSI라는 단체가 있는데 S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FSI. 네, 무슨 그 명칭이 그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 단체거든요. 거기서 제가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네, 맞습니다. 국제 그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단체는 알게 됐어요? 처음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단체에 앉은 지 거의 5년 정도, 거의 6년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가 그 단체가 명칭이 바뀌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이 단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스위스 제네바 가서 연설까지 한 건데 네, 그 제네바 가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그 에피소드는 뭐가 좀 있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북한 인권을 아는 자체가 되게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북한이 인권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대요. 그 미사일만 알았다 하더라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뭐 미사일 쏘는 그런 나라라고 인식을 했는데 저를 통해서 인권이 되게 열악한 나라구나 다시 그렇죠. 한번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나라 간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댔습니다.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뭐 휠체어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게 진짜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반응을 믿을 수가 하더라고요.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요즘 어떤 나라에 휠체어를 보지도 못한 나라가 있냐고. 그러게요. 그게 말이 맞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도 휠체어가 없다고? 네,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저 목발을 짚고 아까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조금이라도 좀 쓸 수 있어야 목발도 소용이 있는 거지. 그렇죠. 두 다리 다 마냥 못 쓰면 목발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거리에서는 장애인을 만날 수가 없죠.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평양에 갔댔는데 저희가 가족이랑 함께 평양에 가서 장애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을 본 인식이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지하철 타러 갔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의 물론 아버지가 엄마를 없는 그 모습이 인상에 남아서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또 장애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선이 그렇게 느껴졌댔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서 평양 하면은 제일 특별한 도시인데 네, 맞습니다. 평양에조차도 장애인들은 나다닐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하긴 아까 그 이화여대 전문가 교수께서는 장애를 가진 특히 외소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제 이주도 시킨다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 수 없게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평양에선 장애인을 다 쫓아내버리는군요. 네, 그게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게 장애인들이 없는 나라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는 누구나 다칠 장애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상한 나라인 거 나라도 아닌 거죠, 뭐. 아까 그 교수님도 그랬습니다마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통계는 5.5%라는데 북한에는 각종 사고도 많고 또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하니까 후천적 장애인들이 일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넷도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말하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주변에서 만날 수도 없으니까.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북한 정부가 또 그런 거는 보여줘요. TV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같은데 뭐 장애인들이 뭐 시각장애인분들 나오고 아니면 지체장애인분들 나와 휠체어 타는 모습은 TV에서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TV 방송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는 외국을 향해서 네, 우리도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한다. 네. 이러느라고 뭐 법도 만들고 장애인의 날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살면서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런 날이 조차 있는 곳조차 모르고 지냈습니다. 장애인이 따님인데도 몰랐죠. 장애인 날 있는 것조차 몰랐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들만 알고 있는 거. 그러네요, 진짜. 뭐
기념 행사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좀 그래도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아직은. 근데 저희 같은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예. 많이 발언을 하면 아마 그래도 표면적으로다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뭐 유엔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장애인 날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장애인 가족조차 모르는 날 만들어봐야 뭐합니까 이거. 그렇긴 하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북한 정부도 그걸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예.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저는 꿈이 많았는데 꿈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꿈이 축구 선수도 하는 거였고. 축구 잘해요? 잘은 못했지만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여자 축구가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남자 축구보다 여자 축구가 센데. 맞습니다. 예. 그 대부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도 그런 편견이 좀 남아 있어. 여자가 축구를 하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네. 또. 그리고 교사가 또 꿈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또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좀 떠오르나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떠올리려 안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아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방송을 그 친구들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저만 이렇게 물론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지만은 예. 그 친구들은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자, 오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우리 엄마는 탈북장애인 코너를 통해서 우리 맹효심 학생 또 그 어머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 정말 참혹한 그 실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네요. 일부 끝곡으로 우리 맹효심 씨한테 신청곡을 받았는데 이 폴킴이 부른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곡을 선곡했어요. 네. 왜 이 곡을 골랐어요? 제목 자체가 모든 날 모든 순간이잖아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 순간 행복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꿈꾸고 있는 어학당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님 꼭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애인 북한 장애인 인권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죠. 1시에 다시 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